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2월 첫 번째 날입니다. 어떤 소식 맞습니다. 준비하셨나요? 자, 은퇴 자신감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퇴 자신감이 뭐냐면요. 직장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금융연구소에서 만든 은퇴 자신감을 표현한 점수입니다. 자신감이 높을수록 10점에 가깝고 낮을수록 0점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은퇴 자신감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허. 오늘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볼 텐데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요? 자신감? 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은퇴를 생각하라니까 당황스럽긴 한데요. 전 7점 주겠습니다. 7점! 예. 아직 은퇴를 염려할 때가 아니니까 사실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자, 방송을 보시는 50대 중반 정도, 뭐 50대 초반 분들부터 해서 내 얘기인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시죠. 이 연구소가 은퇴가 가까워진 4050, 40대, 50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감 점수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 5.2점이 나왔습니다. 10점 만점 중에서 5.2점 줬다는 건데 제가 7점 줬잖아요. 네. 그렇게 높지 탈락! 않은 점수가 평균으로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탈락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이 점수 7점 이상의 상위 그룹은 50대가 절반 수준이고요. 가계 순자산이 9억이 넘었고, 잘 들어보세요. 가계 순자산이 9억이 넘었고, 근로소득이 한 달 평균 74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이고.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한 167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됐고, 특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4가지, 저축, 투자자산과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모두 8가지 노후 소득 수단 가운데 5개나 갖고 있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인원들이 7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더 낮은 집단들은 어떤 집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하위 그룹들 좀 살펴보니까요. 순자산이 4억 원대 초반, 근로소득이 월 57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9만 원으로 추정이 됐고 노후소득 수단을 3.8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중위 그룹 같은 경우는 월 평균 674만 원의 근로소득과 노후소득 수단을 4.5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뭐 어떤 금액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직장인들의 은퇴 자신감에서 또 판가름되는 다른 요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응답자의 37%가 나 좀 건강 걱정되는데 건강 우려를 꼽았던 겁니다. 2위는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이런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으로 노년의 외로움이 차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은퇴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족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 은퇴 자신감도 높아지고 가족 관계가 안 좋거나 주변에 좀 외로움을 느낀다면 낮아진다는 것.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겠느냐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분위기 형성을 15%로 가장 많이 꼽은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가족과 함께하기 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실제로 은퇴 자신감이 높았던 상위권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노후 그리고 취미, 여가 활동에 대한 기대치도 아주 높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겠죠. 은퇴하면 없던 고민도 생긴다는데 그 가운데서도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가 끼치는 영향이 당연히 그만큼 큰 겁니다. 예, 결국에 관계와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나이의 인구가 얼마 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만으로 따졌을 때 55살에서 79살까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나이인데 이 나이의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 상황 다 좋을까요? 아니죠. 은퇴할 때쯤 되면 돈 많지 않을까?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받은 나머지 절반 분들 또 한 달 연금이 평균 이게 69만 원이에요. 69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요?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인 것에 비춰보면 못 살아요. 예.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습니다. 1명.
150만 원 이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은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은 제2의 삶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죠. 예. 일자리 찾아야겠죠. 일하고 있는 고령층 분들 877만 명인데 고용률은 58% 수준입니다. 둘 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10명 중에 7명은 나 이제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어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생활비죠, 생활비. 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일하는 즐거움? 그건 그 뒤였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 7명이 더 오래 일하고 싶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지만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들 네.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통계청 조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평균 73세까지는 내가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희망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뭐 만만치 않죠.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둔 나이가 평균 49세로 조사가 됐습니다. 50세가 안 돼요. 10명 중에 4명은 사업 부진, 뭐 휴업, 폐업,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내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20년이나 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후 대비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고요? 맞습니다. 이 2048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거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 예. 나이가 많다고 다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또 돈이 많으면 모르겠죠. 그래도 문제지만 노인 빈곤율이 2019년을 기준으로 43.2%인데 이게 현재 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노인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실래요? 미국 23%, 일본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절반도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노후 대비가 안 된 고령층에게는 정부가 아주 두터운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 컷 이슈 이 노인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걱정도 많고 몸은 쑤시고 힘든 노년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엄마 나 잡혔어.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국내 보이스피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통계 자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에 5년 동안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매년 피해 건수가 늘어서 피해 금액이 7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6년간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로 따져볼까요? 매일 1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을 한 셈입니다. 매일요. 하지만 피해금 가운데 그럼 내가 돌려받는 게 얼마냐? 환급률이 26%밖에 되지 않아요. 100만 원 내가 피해를 봤는데 고작 25만 원 정도 되찾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고용 365에서도 관련한 유형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예를 들면 뭐 금융감독원입니다. 혹은 뭐 법원입니다. 이런 식의 수법들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또 새로운 수법들도 요즘 상당히 많다고요. 몇 년 전부터는 대출을 빙자해서 고객님 뭐 좀 좋은 금리 하는데 발음 잘 들어보시죠. 이런 대출 빙자의 사이 급증하고 있고 게다가 카카오톡 활성화되면서 지인으로 속인 경우 있죠. 예, 많죠. 형, 나 누군데 돈 좀. 뭐 5만 가지 피해가 다 많습니다. 피해액을 좀 연령대별로 비중을 살펴보니까 40대, 50대가 전체 피해액의 60%를 가까이 차지를 했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이 중장년층 이상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노년층의 은퇴 자신감도 다뤄봤고요.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이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삶의 중요성도 조명되고 있는 상황. 박상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